안녕하세요, 뮤즈랜드입니다. 스트링 편곡 두 번째 강의 이어집니다. 바이올린 1, 첼로 이렇게 외성은 이미 있고 이제 내성을 채울 거예요. 바이올린 1이 고음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바이올린 2도 그에 맞춰서 음역이 올라가겠습니다. 이론책에서 설명하는 걸 보니까 마이너 코드죠. A 마이너니까 마이너 코드는 3음 중복 가능하다고 했고 루트 중복 가능하고 생각 안 나면 그냥 루트만 중복해도 되긴 된다고 했죠. 제일 권장하는 사항은 3음 중복이니까 3음을 중복을 해볼게요. 먼저 베이스에 루트 있고 소프라노에 루트 나왔고 그러면 루트는 이미 다 중복이 됐으니까 3음이나 5음을 이 안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음을 여기에 넣었고요. 근음으로부터 3도가 되는 음이죠. 그럼 이 자리에 5음을 넣겠습니다. 근음으로부터 완전 5도 위에 있는 음이죠. 그 다음 코드는 세컨더리 도미넌트인데 세컨더리 도미넌트든 어쨌든 그 코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운드는 메이저 코드예요. 메이저 코드 위에 마이너 7 음이 올라가서 그래서 도미넌트의 사운드가 되는 거니까 도미넌트 계열, 그러니까 도미넌트든 세컨더리 도미넌트든 스트링 편곡할 때는 그냥 메이저 코드처럼 그렇게 취급하면 되겠습니다. 외성을 먼저 보니까 미면은 이 코드에서 5음이 되죠. 도샵 해가지고 이 코드에서 3음이 됐고 지금 자리 바꾼 위치로 쓴 거예요. 원래 A7 코드인데 A7의 제1 전위 하나 자리 바꾼 그 위치를 써서 첼로에서 나온 도샵이 그 다음 박에서 레로 진행을 하면서 베이스 파트에서 이런 선율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자리 바꾼 화음을 쓴 거고요. 베이스에선 이미 3음이 나온 거예요. 다른 윗 새소리 상삼성이라고 했죠. 상삼성에서는 3음을 넣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루트나 5도만 썼을 때 오히려 이 자리 바뀐 이 소리가 더 잘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내성에서는 루트나 5도를 넣어 보겠습니다. 루트를 먼저 볼게요. 루트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 자리에 일단 넣을 수가 있겠죠. A7 코드의 A음. 그 A음이 만약에 이렇게 배치가 되면 맨 위에 바이올린 1하고 봤을 때 옥타브를 넘게 돼 있죠. 그 앞에서는 다 옥타브 안에서 화음으로 이렇게 잘 만나서 왔는데 갑자기 여기 이렇게 옥타브로 넘게 이렇게 벌어질 이유는 따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옥타브를 올리게 되면 이 둘로 봤을 때는 옥타브 안에 들어오는데 이렇게 두 음을 보니까 여기가 너무 많이 뛰는 느낌이 들어요. 이 내성에서는 이렇게 많이 뛰는 것보다는 순차 진행이라고 해서 앞서 나온 음에서 근접한 음으로 나와주는 게 가장 물 흐르듯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린 2에서는 루트 음이 들어갈 자리가 좀 마땅치가 않아 보이니까 비올라에서 루트를 넣을게요. 비올라에서는 이 자리에 넣을 수도 있고 또는 옥타브 아래 이렇게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낮게 하자니까 여기 첼로를 보시면 6도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첼로에서 만약에 6도 음을 위로 붙이면 실제로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 물론 이 음역에서 6도로 만나는 게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곡 같은 경우 일렉 기타가 백킹으로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6도를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일렉 기타에서 음역이 겹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음역에서 괜히 둔탁한 그런 뭉치는 듯한 그런 소리가 날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 비올라 음을 옥타브로 올립니다. 이 두 악기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게 되면 이렇게 벌려놓은 공간 안에 일렉 기타의 백킹이 위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루트가 들어갔고 A7 코드니까 마이너 7음을 이제 바이올린 2에 넣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 7음은 솔이니까 솔 소리가 이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둘 중 하나가 될 텐데 둘 다 뭔가 좀 그래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낮게 하면 이 바이올린 1하고 이렇게 옥타브가 많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 둘로 봤을 때는 또 옥타브 안으로 들어왔는데 여기 바이올린 2에서도 도에서 솔까지 한 번에 뛰고 있고 비올라에서도 음이 4도 뛰고 있죠. 이렇게 내성에서 음이 많이 뛰게 되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얘를 바이올린 1하고 옥타브로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이올린 1이 높은 음역에서 나올 때 바이올린 2에서는 그보다 옥타브 아래에서 8도로 중복을 해주면 바이올린 1의 멜로디를 강조를 해주고 좀 더 폭넓은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A 메이저 코드의 사운드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A 메이저 사운드보다는 뭔가 그래도 A7의 소리를 내고 싶어서 저는 세븐음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세븐음은 어디서 나오면 제일 좋은지 그 위치를 보면요. 여기 비올라에서 루트가 나왔죠. 루트음에서 2도 아래로 내려가면 그 음이 바로 세븐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음을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라가 바로 아래 내려가면 솔이 되니까 솔 돼서 얘가 마이너 세븐음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A7의 사운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스트링 편곡할 때 세븐음을 쓰고 싶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루트로부터 세븐음이 이렇게 유도가 되어서 나오게 되면 울림이 가장 부드럽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 원래 2분음표로 쭉 가던 것들이 이렇게 박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올라를 이렇게 나누고 보니까 다른 파트에서도 나눠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멜로디를 건드리겠습니다. 미에서 쭉 끌고 있는 것을 박을 나눠서 이렇게 3도 음을 넣어봤어요. 그래서 미, 도시아, 미 이런 라인이 만들어지는데 그 아래를 보니까 첼로가 지금 C샵 음을 계속 끌어주고 있죠. 그래서 3음이 외성에서 3음이 이렇게 겹치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첼로도 박을 다 똑같이 나누겠습니다. 해서 첼로는 처음에 C샵으로 왔던 것이 5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는 이런 모양이 됐고요. 이 3, 4박이 전부 다 A7의 사운드를 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코드가 있을 때 코드를 구성하는 음들이 다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쪽 박에서 그 구성음이 안 나왔으면 같은 코드 안에서 여기서 그 코드 구성음이 나오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는 이렇게 3, 4박이 다 같은 코드인 거니까 첫 박에서 안 나왔던 음이 뒷박에서 나와주면 그걸로 이 전체 사운드는 꽉 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사운드를 다시 들어볼게요. 이 자체로도 그냥 써도 되긴 하는데 제가 처음에 한 구상으로 봤을 때 저의 의도에 100% 왔다고는 생각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처음에 이 부분을 구상을 할 때 이런 그림을 그렸었죠. 여기 굵은 선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패턴에서 점점 분위기가 상승하는 이런 움직임, 이런 라인을 저는 그리고 싶어요. 그래서 멜로디를 이렇게 만들었던 건데 이 안쪽 소리를 보니까 여기에 이르러서는 소리가 좀 더 꽉 차고 풍부한 그런 느낌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내성을 음을 더 쌓으면 돼요. 비올라에서 이렇게 하나 더 붙여주고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박에 이르러서는 비올라의 가장 낮은 음이 미가 되는 거죠. 이 미의 위치가 첼로하고 봤을 때 벌써 옥타브를 넘은 사이라서 여전히 공간은 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넓은 공간 안에 일렉기타 백킹도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뭔가를 넣을 수가 있나를 보니까 바이올린 2에서도 뭔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박을 또 쪼개서 이런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원래가 이렇게 뛰어서 가는 음정이었는데 가운데 이 레 음을 거쳐서 가는 거예요. 거쳐서 가니까 좀 더 부드러운 선율적인 그런 느낌이 나겠죠. 그리고 멜로디하고 보니까 멜로디하고도 전혀 부딪히는 데가 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또 전체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떤가요? 가장 쉽게 스트링을 쌓을 때는 이 전체를 다 오는표로 처리해서 한 마디 전체를 쭉 끌어주는 그런 방법이 있죠. 그렇게 했을 때보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리듬을 가르고 하다 보니까 뭔가 유기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느낌을 이어받아서 다음 마디도 내성을 채우겠습니다. 코드를 보니까 C on D가 나오죠. C on D이기 때문에
이 상삼성에서는 그 C 코드가 나와주면 되는 거예요. 일단 맨 위에 멜로디가 미 소리가 나왔으니까 도미솔 코드니까 일단 루트 음부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도의 위치를 어디로 잡을지 보니까 이 자리에 넣어보니까 두 악기 간 거리가 옥타브를 넘죠. 그런다고 해서 얘를 이렇게 옥타브를 올리면 미, 도 도약이 너무 심하죠. 얘 빼고요. 그러면 바이올린 2에선 넣지 말고 비올라에서 볼게요. 도를 넣게 되면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봤을 때 이게 미예요. 미에서 도로 내려오니까 내성에서 움직임이 부드럽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도의 위치가 이 첼로하고 이렇게 만나게 돼요. 7도로 만나게 되는 거죠. 7도로 만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자리가 일렉 기타 백킹이 계속 깔리고 있는 자리라서 이게 단순히 현악 사중주 그 스트링 쿼텟이라고 하는데 스트링 쿼텟 편성만 있는 것 같으면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이게. 근데 저희는 여기 일렉 기타도 들어가야 되고 또 통기타 스트로크도 계속 같이 들어가서 자칫하면 여기 7도로 이렇게 만나게 되면 저음에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예 얘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C 온디니까 이 C음을 넣긴 해야 되는데 어디에다 넣을 것이냐를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일 윗소리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이렇게 겹치면 되는 거죠. 바이올린 1에서 이렇게 C음을 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성에서는 미나 솔 그렇게 해서 내성을 채우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 앞에 마디를 보니까 미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그대로 오면 움직임이 부드럽겠죠. 그 다음에 비올라를 보면 라, 솔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니까 솔이 이 자리에 오면 그대로 라, 솔, 솔 돼가지고 같은 위치에서 그대로 부드럽게 갈 테고요. 그 다음에 얘가 솔이니까 솔 바로 아래서 미를 내주면 미, 솔 되는 거죠. 그리고 미, 솔이고 미하고 레를 보면 얘는 옥타브를 넘은 9도가 되는 거예요. 7도보다는 차라리 9도가 더 나아요. 저음에서 싸울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줄어드니까요.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코드가 C 온 D인데 C 코드라면 C 코드 다운 소리가 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쓴 이 발라드 곡에서는 현악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피아노 나오고 일렉기타, 통기타 그런 악기들이 다 이 자리에서 똑같이 다 나와주고 있어서 다른 악기들에서 충분히 그 C음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현악기에서 이렇게 C음이 하나밖에 없어서 약할지라도 다른 악기의 도움을 많이 받으니까 다른 악기가 전체가 다 섞였을 때 나는 그 소리는 C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 코드를 보면 도시라솔피라고 고음역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그런 멜로디를 만들었죠. 이 멜로디도 혼자 이렇게 있으면 외롭습니다. 뭔가 쏟아져 내려오는 느낌을 보강을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얘를 복사 붙여 넣겠습니다. 그리고 화음을 만들어 줄 거예요. 3도 아래로 내린 거예요. 얘하고 다 3도 간격으로 해서 쭈루룩 내려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도시라솔피, 라솔피 미레 해가지고 이 모든 구성음이 다 D 코드 안에 들어가는 음들로 구성이 된 거예요. 여기서 비올라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물론 여기서도 똑같이 이 쏟아지는 음영을 복사해서 붙여 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되고 여기 패딩으로 쭉 깔아줘도 되는데 둘 다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저는 성부를 좀 독립적으로 보고자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고음역에서는 니들끼리 알아서 놀아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음역에서는 저음역대로 또 움직임을 주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베이스에서 레레 도도라고 내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베이스가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행하는 패턴 레레 도도 이렇게 가고 있어서 얘를 그대로 첼로에서 붙여넣기 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베이스가 이렇게 하행하는 패턴을 그리고 있고 베이스는 베이스끼리 알아서 이렇게 하행을 하고 그 다음에 고음역은 고음역끼리 알아서 쏟아지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중음역에서는 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물론 얘도 똑같이 고음역에서 쏟아져 내려와도 되는데 저는 비올라의 역할을 좀 중립적으로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패딩으로 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패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비올라를 경계로 해서 윗소리는 윗소리대로 이렇게 쏟아져주고 아랫소리는 아랫소리대로 이렇게 베이스 라인에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비올라는 위쪽 아래쪽 그 어느 편도 들지 않고
고음역 너희는 네 갈 길 가라. 저음역 니들은 니들대로 가라. 나는 너희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화음을 쭉 깔아주겠노라 라고 하고 있는 그런 의도인 겁니다. 이렇게 기본 뼈대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도 또 뭔가 더 꾸며줄 수 있는 게 있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바이올린 1에서 좀 더 멜로디스런 움직임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를 박을 나눠서 음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러면 미, 레, 도, 시, 라, 솔, 피라는 좀 더 부드러운 그런 움직임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멜로디와의 사이를 보니까 무리가 없고요. 이런 구상을 통해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좀 복잡한 모양이 나왔고요. 전체 사운드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후렴 부분 1, 2, 3, 4마디 스트링 파트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5, 6, 7, 8 나머지 마디가 계속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